안녕하세요.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월 1일에 있었던 11월 대성 모의고사 공통문항 1번부터 22번까지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수꼴로 바꿔주면 3의 2분의 3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4분의 2승이라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면서 3의 1승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2번 f'x를 구해볼게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고요. 그럼 f'일은 2가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모든 항이 등비 수열이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이 아니라. 여기에 주의해야 되고요. 아래 제곱이 2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 A4를 2A2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A2가 2분의 3이니까 A2가 2분의 1이 되겠죠. 자, A6은 두 번째 항에서 공차를 4번 곱해야 되니까 여기에 4를 곱한 게 여섯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4번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데 0 우극한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0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둘 다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라서 답은 2번입니다.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고 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지금 각도는 3, 4분면 또는 4, 4분면에 있는 각도라서 얘가 4, 4분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6번 속도가 15인 시각에서의 위치를 했으니까 속도의식을 구해볼게요. VT는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고 이게 지금 15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4가 0이 되고요. 3으로 약분하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때의 위치를 구하랬으니까 x4를 구해보면 64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36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해보면은 답은 4번 마이너스 20이 나오게 됩니다. 7번입니다.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는 데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그 개념이 있어요. S3이 0이라는 거는 두 번째 항이 0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S12-S9라는 거는 A10, A11, A12인데 이게 1이란 거는 A11이 3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S12는 여러분 6개의 쌍이 있어요. 1항과 12항과 더항과 똑같은 그런 값을 가진 게 6쌍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내신 선생님께서는 아마 이 부분을 이렇게 이용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항과 11번째 항을 더하면 이 부분이 3분의 1이 돼요.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답은 1번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번입니다. 다항함수라고 했어요. 몇 차 함수인지 궁금했는데 지금 3차 함수란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fx는 3차항의 개수가 2이면서 2차항, 1차항, 상수항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오른쪽 식을 봐보면 이 오른쪽 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f'1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인수분해를 해보면. 자, 그러면은 f'1이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f1이 1이고요. 그 다음 2를 대입해보면 f2가 6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온 거를 바탕으로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니까 이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거를 다 여기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답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답은 여러분 계산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번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왔어요. 주기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주기 모두 뭐냐면 a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기가. 자, 근데 주어진 범위는 0부터 a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0부터 a분의 3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 3등분을 해볼게요. 하면은 여기를 a분의 1이라 하고 여기를 a분의 2, 여기를 a분의 3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의 선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최대값은 a가 돼요. 양수니까요. 여기도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a sin a 파이 x를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를 그리면 됩니다. 자, 한 바퀴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반 바퀴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자, 코사인을 그려볼게요. a 코사인 a 파이 x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교점이 몇 개가 되냐면 3개가 되게 돼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였을 때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분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인과 코사인이 같을 때 사인과 코사인이 같을 때는 여기 이 선이 여러분 원래 2분의 루트 2예요. 그러니까 이 a 값에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인 4분의 파이랑 코사인 4분의 파이가 같을 때도 그 값이 2분의 루트 2니까 이 비율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그 만나는 y 값은 똑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높이가 2분의 루트 2a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위아래가 똑같겠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똑같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높이는 2분의 루트 2a가 두 개 있는 루트 2a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파이일 때 여기가 4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여기는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a분의 1에 4분의 3이 여기 남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지만 여기 이 점에서 이렇게 한 바퀴가 간 게 이거니까 여기 이 정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주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의 주기는 a분의 2죠. 자, 그러면 이 a분의 2의 반은 a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가 60도가 되기 때문에 1대 루트 3대 2가 되니까 a분의 1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2a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양변에 a를 곱해보면 여기 a분의 1은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는 이렇게 제곱이 남게 돼요. 그러면 a제곱은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된다. 그러면은 2분의 루트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미분한 거랑 얘랑 같다고 했어요. 자, 그럼 양변을 한번 적분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 fx는 여기 부분은 2분의 1 ax제곱 플러스 2분의 1 fx 플러스 c로 이렇게 되게 되겠죠. 왜냐면 적분하면은 적분상수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자, 여기 이 부분은 fx가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로 모아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 fx는 2분의 1 ax제곱 플러스 c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항등식을 이용하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여기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수치 대입으로. 자, 그러면 0은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4분의 1a가 아니라 8분의 1a네요. 플러스 c가 되죠.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8분의 1a가 된다는 것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 이걸 지우고 마이너스 8분의 1a라고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는 미지수 하나만 더 구하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F1과 F2를 더한 게 12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양변에 2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F1은 2분의 1a 마이너스 8분의 1a가 되니까 이게 8분의 3a가 돼요. 그러면은 F1은 여기에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F1은 그러면은 F1은 4분의 a라고 나오게 되고요. 또 F2는 양변에 2를 넣은 거니까 여기에는 2분의 5가 이렇게 곱해져 있고요. 자, 여기는 2a 마이너스 8분의 1a니까 8분의 15a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5분의 1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 여기 이 부분이 날아가겠죠. 그러면은 3 없어지고 여기는 4가 되니까 4분의 3a가 돼요. 그러면 4분의 a와 4분의 3a를 더한 게 F1 더하기 F2니까 오케이, a는 지금 1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4분의 a가 10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a 대신에 12를 넣어볼게요. 자, 12를 넣어보면 여기는 6으로 바뀌고요. 여기는 2분의 3으로 바뀌게 됩니다. 6으로 한번 묶어줘 볼게요. 그러면 x제곱 여기 6분의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요.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fx는 6 괄호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보자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거기에 6을 곱한 거니까 답은 4번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 두 식을 곱했을 때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러면 2의 x제곱이 n보다 큰 동시에 그 다음에 루트 2의 x분의 1이 2n분의 1보다 크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2의 x제곱이 n보다 작고 동시에 루트 2의 x분의 1이 2n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이 상황을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려면 제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식을 좀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양변을 제곱하고 역수를 취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의 x제곱이 4n제곱보다 작다가 되고요. 여기 이 부분은 반대로 2의 x제곱이 4n제곱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그럼 간추리면 첫 번째는 2의 x제곱이 n보다 크고 4n제곱보다 작다, 또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2의 x제곱이 4n제곱보다 크고 n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된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부분은 n이 4n제곱보다 크다는 건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n은 4분의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수 4개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연수 하나도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는 불능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연수가 4개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의 n의 값이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본다면 당연히 n 대신에 1부터 대입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자, n이 1일 때는 4가 되고요. n이 2일 때는 16이 되고요. n이 3일 때는 지금 36이 되고, n이 4일 때는 64가 되고, n이 5일 때는 100이 되고, n이 6일 때는 대입해 보면은 144가 되고, n이 7일 때는 196이 되고, n이 8일 때는 256이 됩니다. 자, 이 뒤에도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관찰을 좀 해볼게요. 왜냐면은 모든 자연수 n의 값에 합의를 했는데 지금 주어진 선지의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여기까지 관찰해보고 규칙성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안에 들어오는 2의 거듭제곱은 한 개가 있어요. 2. 여기는 4, 8이 들어올 수 있겠죠. 2개. 여기에는 4, 8, 16, 3개가 들어올 수 있죠. 32까지 들어오네요. 4개. 여기는 8, 16, 32, 3개가 되고요. 불규칙하죠, 지금. 왜 불규칙하냐면 이 2의 거듭제곱이 변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냥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2의 거듭제곱으로 시작할 때는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이게 빠지게 되면서 개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5와 100 사이에서는 4, 8, 16, 32, 64 5개가 있게 돼요. 4개가 있겠네요. 4는 안 들어가니까 8, 16, 32, 64. 그 다음에 6에서는 8, 16, 32, 64 128 5개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개가 있겠죠.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 이 부분에서는 8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16, 32, 64, 128 4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4개보다 더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면. 그래서 2개, 그 다음 여기 4개, 그 다음 4개, 4개의 수를 골라보면 3, 5, 8이 됩니다. 자, 3, 5, 8을 더하게 되면 답은 3번 16이 되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y는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y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3a t제곱 플러스 a는 3t제곱 마이너스 6at 요거 미분한 겁니다. x 마이너스 t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으니까 y절편이 중요해요. 그래서 x에 0을 대입해보면 y는 t, 마이너스 t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6at 제곱이고 요 부분이 넘어오게 되겠죠.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3at 제곱 플러스 a가 돼요. 그럼 이걸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at 제곱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원점과 이 y절편 사이의 거리를 gt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gt가 될까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서는 거리라는 표현을 썼고 이 거리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게 gt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gt는 절대값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a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제 보시면 이걸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일 빨리 그리는 방법은 여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 a를 기준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a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a를 빼고 보시면 어떨 때 a가 되냐면 0을 대입하면 a가 되는데 이게 묶어준다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a니까 t가 0이거나 t가 2분의 3a일 때 그렇게 겹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를 달고 있으니까요. 0에서 이렇게 접하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여기를 지나는 점이 2분의 3a예요. 자, 근데 a가 양수니까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내려가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그래프가 우리가 구하는 GT의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극값의 합이 12라고 했죠. 그러면은 극값은 어디서 가지냐면 여기서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0이고 여기는 a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제가 a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다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지금 이건 비율 관계 때문에 2대 1이 됩니다. 2대 1이 되면 여기에 좌표는 a가 되는데요. 그럼 a일 때 어떤 값을 갖게 되냐는 거죠. 그럼 a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3a 세제곱이니까 a 세제곱 플러스 a가 돼요. 여기는 a 세제곱 플러스 a. 그러니까 그 값을 다 더해보면 a 세제곱 플러스 a 0 이 세 개를 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2a가 돼요.
이게 지금 12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이런 거를 구할 때, 조립제법이나 이런 걸 쓰기보다 적절한 수를 한번 대입해 보는 걸 추천하는데, a 대신에 2를 대입하면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는 a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에 대해서 A1 플러스 A3 플러스 A5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규칙성을 보면 AN이 이 n보다 작다면 6을 더해주고 크거나 같다면 4에서 빼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말이 여기 있어요. 첫째 항은 자연수라고 돼 있고요. 문제에서는 어떤 조건을 구하여야 되냐면 A3과 A5의 곱이 음수여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이 문제를 이렇게 미지수로 놓고 고민을 하면 너무 고민이 깊어질 수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차라리 첫째 항을 1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2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가면서 그 문제의 추이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표를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표를 그린 다음에 여기서 1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1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제 외워야 돼요. 4에서 2를 빼주면 3이 되고요.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은 2보다 크죠. 그러니까 3에서 4를 빼줘야 돼요. 4에서 3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건 작아졌으니까 6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7은 4보다 크니까 4에서 얘를 빼주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3항과 5항의 부호가 다르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하는 답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후보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2를 가볼게요. 2를 가보면 2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2는 1보다 크니까 4에서 얘를 빼줘야 돼요. 2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또 4에서 얘를 빼주면 2. 그 다음에 2는 더 작아졌으니까 여기 6을 더하면 8이고 8은 4보다 크니까 4에서 8을 빼면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이 3항과 5항의 부호가 다르니까 이것도 우리가 찾는 답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을 넣을게요. 3을 넣으면은 이 뒤부터는 제가 이 관련돼서 넣는 것만 하는 거니까 제가 한번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1,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안 되고요. 4,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 6,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4가 됩니다. 이것도 안 되겠네요. 자, 5 해보시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5,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5. 이것도 안 되겠네요. 자, 6. 규칙성은 보여요. 왜냐면 지금 이 열마다 어떤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는 거는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니까 좀 더 가봐야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6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여기는 4, 그다음에 여기는 0, 그다음에 여기는 6. 이것도 안 되겠네요. 7 해볼게요. 7.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다음에 여기는 3,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5. 이것도 안 되겠네요. 자, 8.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4에서 6을 더하니까 여기는 2,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그대로 여러분 6을 더하니까 8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굉장히 헷갈리긴 한다. 굉장히 헷갈리긴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찾는 타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9를 넣어볼게요. 9. 여기는 마이너스 5. 여기는 1. 여기는 6을 더하니까 7.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이것도 우리가 찾는 타깃이네요. 자, 10. 여기는 마이너스 6. 그렇죠? 여기는 0. 여기는 6. 여기는 마이너스 2. 이거는 우리가 찾는 타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아직도 규칙성이 계속 뭔가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이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부터를 의미하는 거죠. 일단 이때까지 나온 걸 여기다 적어보면 1, 3, 1, 7,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 2, 2, 8, 마이너스 4, 그 다음 8, 마이너스 4, 2, 8,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5, 1, 7,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 11부터 한번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줄게요. 자, 이제 11부터 봐볼게요. 11 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5,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안 되고요. 다시 안 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12,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그 다음 0 안 되고요. 13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3, 그 다음에 6,
더하니까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네요. 지금 우리가 지금 최대치수를 구해야 되니까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자, 14를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2, 8 이렇게 됩니다. 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부터의 상황에서는 얘는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음수. 여기는 이제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음수가 나오면 이게 마이너스에서 6을 더하더라도 얘를 넘지 못하는 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6을 더해야 되니까 음수 다음에는 다음 플러스 6 플러스 6에 여기는 12를 더한 게 되는 거죠. 음수 더하기 1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음수가 아주 깊어지면 그러면 여기까지 음수가 될 거니까 그러면 이 둘 다 음수가 되는 상황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더 진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구하는데 지장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1항과 3항과 5항을 더하는 건데요. 여기서 1이 커지지만 여기서 1이 작아지니까 얘랑 얘는 어차피 same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 이 밑에 부분 중에서는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더해보면은 19가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1항, 3항, 5항을 더해도 19를 넘어서는 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19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럼 최소값은 1일 때 보면은 마이너스 3이 되거든요. 아,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보면은 금방 커져버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최대값 플러스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19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5번 18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푼 방법은 일일이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중에 이 수풀이를 듣고 시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수능이 2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해결책은 내가 시험장에 가서 풀 수 있는 풀이인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연수라는 말을 보면 1부터 순서대로 대입하면서 그 문제를 관찰할 시간이 있다면, 제 단서를 시간이 있다면 이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 흔들림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잘 연습해 주세요. 다음 14번입니다. 먼저 최고차의 개수가 3이라고 했고요.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9분의 20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2는 마이너스 9분의 20이고 f'2는 0이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gx라고 나와 있는데 이 gx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양변을 한번 미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럼 미분해 보면 g'x는, 자, 여러분 알아둬야 될 게,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요거는 자주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고 외워주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물론 계산하면 그냥 증명할 수 있는데 자주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 과정을 하는 게 좀 시간이 아깝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을 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2ax fx 마이너스 ax제곱 f'x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게 g'x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습관적으로 여기를 0을 대입하면 이게 0이 돼버리기 때문에 항상 x는 0을 대입해 볼 생각을 해야 돼요. x는 0을 대입하면 g'0이 되고 여기 부분이 0, 0, 0 되면서 g'0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g'0이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 gx가 몇 차 함수냐면 5차 함수예요. 여러분 배운 적도 없는 함수예요. 왜냐면 지금 3차에다가 1차를 곱했으니까 4차가 된 걸 적분했으니까 5차식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차랑 2차를 뺐으니까 5차죠. 근데 5차라는 생각을 하고 봤는데 이 밑에 이상한 게 적혀 있는 거죠.
뭐냐면 오차분의 오차를 했는데 0이 나온대. 극한값이.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gx가 오차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떨 때 오차가 아닐 수 있냐면 지금 이 왼쪽 식이 오차식이고 이 오른쪽 식도 오차식이니까 오차항의 개수가 서로 같으면 0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왼쪽 식에서는 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었고요. 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이 4차식에서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생각하는 건 이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워요. 자, 그럼 보시면 지금 이 문제에서 얘가 5차가 아니라면 gx가 얘는 반드시 4차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최고차의 개수가 3인 걸 적분했으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여기서는 x의 개수가 x 4제곱의 개수가 점점점이 있는 건 생략할게요. 이 뒷부분은 3에다가 2a를 곱하니까 6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3x 세제곱이었으니까 9x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9ax 4제곱이 돼요. 자, 지금 제가 쓴 게 이 식들에서 x 4제곱의 개수만 쭉 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4분의 3 마이너스 15a가 0이 돼야 되니까 15a는 4분의 3이 되면서 a는 15분의 1을 곱하면 20분의 1이 된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 a가 20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정보들을 얻어보면 f2는 9분의 20이고 f'2가 0이고 그 다음에 g'0은 0이고 그 다음 a가 20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얻어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아예 대놓고 나와주는 게 g'2가 0이래요. 자, 그럼 g'2가 0이랬으니까 양변에 2를 대입해 볼게요. 양변에 2를 대입해 보면 여기 이 식에다가요. 자, 그러면은 g'2는 0부터 2까지 f를 적분한 거에서 2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 xfx 그 다음에 20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0분의 1 x제곱 f'x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부분들이 여기에 2를 넣었기 때문에 x에다가 그럼 똑같이 여기도 다 2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2를 넣어주고 여기에 2를 넣어주고 여기에 2를 넣어주고 여기에 2를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f2와 f' 값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f2 값에다가 마이너스 9분의 20을 넣어주고 f'2에다가 0을 넣어준다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얘는 0이 되고요. 문제에서 g'가 0이 됐으니까요. 그럼 여기를 계산하면 2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9분의 20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면서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9분의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0은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ft dt 플러스 9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9분의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기억과 니은을 봐보면 기억에서 g'0은 0이다. 여기서 제가 지금 밝혔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ftdt는 마이너스 9분의 4다. 이것도 밝혔죠. 여기서.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의 마지막 디귿이 남아있는데 g'c가 5분의 1을 만족시키는 실수 c가 0과 2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여러분. 얘는 여러분들이 아는 두 가지 정리 중에 하나예요. 롤의 정리 아니면 평균값 정리를 활용하는 건데 롤의 정리는 g'c가 0인 걸 증명하는 거고요. 지금 이 문제는 g'c가 0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거란 걸 알 수 있어요.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그것도 기억, 니은, 디귿에서 디귿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유형이에요.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그런데 G0이 0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해 보면 G0이 0이에요. 그러면은 G0은 0인 상황에서 G2가 뭐가 되어야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5분의 4가 돼야겠죠. 왜냐면은 X의 증가량이 2인 상황에서 Y의 증가량이 5분의 4가 되어야지 기울기가 5분의 2가 나오니까 이 문제는 결국 G2가 5분의 4가 맞으면 이 디귿이 맞게 되는 거고 5분의 4가 아니라면 이 문제는 틀린 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분의 4가 꼭 맞는지 아닌지를 봐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G2를 구하려면 어떤 걸 구해야 되냐면 fx를 구해야 돼요. 근데 fx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항상 기억, 니은, 디귿은 니은을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우리는 f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두 개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식을 써줄 수 있냐면 fx는 2에서 접한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지나게 되는데 이 기준점이 뭐냐면 마이너스 9분의 20인 거예요. 이렇게 식을 적어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걸 보고 요걸 적어주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0부터 2까지 얘를 적분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걸 배웠냐면 마이너스 9분의 4가 된다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미지수가 K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단일식이기 때문에 요거의 계산을 통해서 K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K 값을 구하게 되면 여기다가 다시 그 fx를 대입해서 여러분들 G2를 구한다면 그 값이 5분의 4가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과정은 다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화면을 잠깐 멈추고 그 계산이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쭉 풀게 되면은 5분의 4가 된다. 그런데 그 계산 과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디귿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내는데 시간을 많이 쏟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번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게 5분의 4가 맞다는 걸 볼 수 있고 피드백에서 중요한 점은 이 디귿이 평균값 정리가 맞다는 걸 꼭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구한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삼각형이 주어졌고요. 점 D가 다음을 만족시킨대요. 먼저 BD랑 CD랑 같다. 오케이. 이등변 삼각형.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항상 수직이등분선 그려줘야 됩니다. 도형에서 정말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BAC랑 BDC랑 더한 게 파이래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마주보는 각의 합이 파이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주보는 각의 합이 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마주보는 각의 합이 파이라면 이게 한 원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A, B, C, D가 한 원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밑에 나에서 ABC의 외접원의 중심과 삼각형 BCD의 외접원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반론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에서 만약에 D가 이쯤에 있어서 이렇게 있어서 이런 삼각형을 보인다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한 원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네 점이. 그럼 이렇게 한 원위에 있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 이 각과 여기에 이 각이 더하면 파이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5번이다 보니까 아니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삼각형의 외접원과 이 삼각형의 외접원은 다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상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D가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죠. D는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BD와 CD가 같댔으니까 여기 라인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지우고 말할게요. 이 BC 수직이등분선 중요하댔잖아요. 이 라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B는. 그런데 B가 여기 없다면, D가 그럼 어디 있을 수 있냐면 이게 똑같아야 되니까 더하면 이 각도도 정해져 있고요. 그럼 어디가 유일하냐면 여기 이쪽 사이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D가 이렇게 이 이등변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면, 여기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이런 식으로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여기가 세타라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거든요. 그런데 이 세타의 대변도 얘고, 이 삼각형에서.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대변도 얘인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인 세타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 두 원은 어떤 원이냐면 크기가 같은 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두 개, 제가 그린 이 두 개의 원이 크기가 같은 원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첫 번째 원의 중심을 제가 O라고 한다면 O가 뭐 여기쯤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원의 중심은 뭐 여기 이쯤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는 둔각삼각형이고 하나는 예각삼각형이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지금 O에서 D까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O'D, 그러니까 이 원의 반지름에다가 그 다음에 O'과 O 사이의 길이를 구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먼저 반지름을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 삼각형이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주면,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2,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가 4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3분의 4 플러스 9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12가 되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인이 궁금하니까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5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반지름은 4분의 루트 15분의 4를 하게 되면 반지름의 2배, 2R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2R은 여러분 루트 15분의 16이에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루트 15분의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 길이가 루트 15분의 8이란 걸 구할 수 있어요. 네, 어렵지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이 점유의 특징은 여러분 이 원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원에 해당되기도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반지름이고 요것도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 일치하는 상황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이 등분이 될 건데 지금 이 길이도 여러분 이게 수직이 등분이니까 여기가 4였거든요. 지금 이 길이가 BC가. 그럼 여기 이 길이는 2가 되고 그럼 여기가 루트 15분의 8이니까 이 길이의 제곱에서 이 길이의 제곱을 빼면 즉 루트 15분의 8의 제곱이 15분의 64고 2의 제곱이 4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15분의 4가 돼요. 그러면 여기 이 길이가 루트 15분의 2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수직이 등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도 루트 15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O에서 D까지 이 길이는 루트 15분의 8에다가 루트 15분의 2를 두 번 더하면 루트 15분의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루트 15분의 12는 15분의 12 루트 15로 고칠 수 있고요. 자, 5로 우리가 약분을 한다면 5분의 4 루트 15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문제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마지막까지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또는 그 말이 안 나오더라도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수직이등분선 그걸 그어보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객관식이었고 주관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정적 분할한 거예요.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가 되고요. 여기에 3을 대입하면 27, 9, 3이니까 39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39 플러스 1이 되면서 답은 40이 됩니다. 17번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해 보아야 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로그 2b와 로그 b8을 더하면 마이너스 4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 잠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부분을 2라고 이렇게 바꾸게 되고 여기에 3을 이렇게 빼게 되면 지금 얘와 얘는 서로 역수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수가 구할 수 있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로그 2b를 t라고 바꾼다면 t 플러스 t분의 3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양변에 t를 곱하면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 0이 됩니다. 그러면 t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럼 로그 2b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8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b는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하게 되면,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하게 되면 당연히 역수 관계를 했으니까 3이 나올 건데, 그럼 a는 3으로 고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문제에서는 b분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8분의 1분의 3이 둘 중에 더 크겠죠. 그래서 24가 답이 됩니다. 18번입니다.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x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1,4를 지나 1,4에서 꼭지점을 갖는 이런 이차함수예요. 자, 여기는 인수분해를 해보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5,0을 지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기 오른쪽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로 구할 수 있고 이게 8이 나오게 되고요. 왼쪽은 제가 정적분을 할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한 근과 정확히 이렇게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3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넓이는 우리가 6분의 공식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의 반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6분의 4의 세제곱 64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32가 되고 3분의 16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넓이는 결국 3분의 16에다가 8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43이 됩니다. 자, 문제에 3분의 40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분모 분자를 더한 걸 적으랬으니까 답은 43이 되겠죠. 자, 19번입니다. 19번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10번째 항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는 9고 여기는 10인데 10번째 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제가 얘를 10으로 맞춰줄게요. 그러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라고 하고 얘랑 얘를 빼줄 수 있죠. 그러면 4an이 남게 되고요. 그런데 10은 없던 걸 더해줬으니까 다시 빼줘야 돼요. 그럼 빼기 a10 플러스 1의 제곱이 지금 8이다 라고 되게 될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는 얘가 27이 되고요. 거기에 4를 곱한 거니까 108이 돼요. 그러면 a10 플러스 1의 제곱이 100이 되고, 그럼 a10 플러스 1은 뿔마 10인데 양수를 했으니까 10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10은 9가 됩니다. 답은 9입니다.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이차 함수 fx와 함수 gx는 2x-3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어떤 음수 k에 대해서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시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서로 분모와 분자가 뒤바뀐, 그러니까 역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역수끼리 같은 수는 뭐밖에 없죠, 여러분? 그건 1과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 k가 마이너스 1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x와 gx를 더하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앞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끝날 때는 마이너스 4x로 끝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은 그래야 x로 나눠줬을 때 나머지는 전부 0이 되고 4x분의 마이너스 4x가 남게 돼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gx가 2x-3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4x가 되려면 fx는 반드시 마이너스 6x를 갖고 있어야 마이너스 4x가 나올 수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3을 없애려면 여기에 플러스 3을 갖고 있어야 되면서 x제곱의 개수만 지금 우리가 모르는 ax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fx 곱하기 gx분의 1이 왜 불연속이 되냐면 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인데, 문제에서 2차와 1차를 곱하면 3차인데 이 3차가 0이 되는 게 두 개다. 접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fx, gx를 구해보면 fx, gx는 a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과 2x 마이너스 3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얘가 판별식이 0, 즉 완전 제곱식이거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분의 3을 대입했을 때 0이 돼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를 각각 구해 볼게요. 이 판별식이 0 완전 제곱식이라면 a가 3이 되겠죠? 그쵸? 완전 제곱식을 떠올린다면. 자, 그러면 2분의 3을 대입한다. 4분의 9a는 6이 되고요. a는 9분의 4를 곱하게 되면 3분의 8이 됩니다. 그러면은 a가 두 개니까 fx의 식도 두 개로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는 3x-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나오는 유형과, 두 번째는 3분의 8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라고 나올 수 있겠어요. 자, 문제에서는 f3의 값이 될 수 있는 걸 다 구하랬으니까 여기에 3을 넣어주시면 하나는 12가 나올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여기다가 3을 넣으면 9가 되고 24 마이너스 18 플러스 3이라서 9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답은 21이 나오게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역수라는 거를 구해주고, 근데 그 역수끼리 같은 수는 1과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그 중에 음수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 특정한 다음, 얘가 말하는 거는 최저차항의 개수와 항의 그 차수를 말해주는 거니까 x가 최저차항이고 그 개수가 마이너스 4라는 걸 보여주는 식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 영상을 보는 학생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수 함수, 로그 함수가 나오면 도형의 이동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수 로그 함수는 당연히 y는 x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y는 x 플러스 k라고 이렇게 있다면 평행 이동을 통해서 얘를 y는 x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본다면 문제의 해결책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 직선은 이 a라는 점이 마이너스 3,0이에요.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3인 거죠.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y는 x의 대칭인 그런 곡선과의 관계는 많이 풀어봤지만 y는 x 플러스 3의 대칭인 거는 거의 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동을 통해서 관찰해 보기로 하고 이 모든 이 세 개의 그래프를 y축으로 3만큼 내려보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옆에다 똑같이 그려볼게요. 자, 먼저 y는 x 플러스 3은 y는 x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이 마이너스 3,0이었으니까 여기서는 어디서 만날 거냐면 여기서 만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 좀 짧게 만나는 걸로 그려야 되는데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네,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게요. 자, 그럼 여기의 점이 C'인 거죠. 그리고 이 로그 함수는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으니까 y는 로그 a x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다른 곡선도 있는데 이 곡선이었어요. 그래서 이 곡선도 따라서 내려줄게요. 여기 b네요, b. 따라서 내려줄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조금 더 이렇게 컵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를 C'이라 할 수 있고 여기를 D'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곡선은 뭐가 되냐면 y는 a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2를 마이너스 2로 바꿔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다 바꿔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당연히 y는 x를 통과하겠죠. 그러니까 얘랑 여기에서 만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지금 지수함수가 역함수가 되는데 그걸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식은 뭐가 되냐면 y는 a의 x 플러스 3 x 플러스 4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거랑 요거랑 역함수인 거죠, 지금. 됐죠? 자, 그러면은 얘랑 얘랑은 어떤 관계냐면 x축으로 2, y축으로 2 평행이동 관계인데 지금 기울기가 1인 직선의 그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면 여기는 x축으로 2, y축으로 2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모르지만 k, k지만 여기는 2만큼 더 가니까 k 플러스 2, k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랬냐면 이 b가 cd를 3대2로 내분한댔어요. b가 cd를 3대2로 내분한다. 그런데 이거는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3대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여기 k 플러스 2k니까 여기가 k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러면은 k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니까 k가 2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2,2가 되는 거예요. 참 다시 여기로 돌아온다면 이 b 프라임이 2,2라면 3만큼 올리게 되면 거꾸로 올리게 되면 여기 이 좌표가 2,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곡선이 2,5를 지난다는 거니까 y에 5를 대입하고 x에 2를 대입하면 로그 a 6이 5가 된다. 그러면은 a의 5제곱이 6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a의 10승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의 10승은 우변을 또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36이 답으로 나오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다시 보면 혹시 학생들 중에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라고 지금 저한테 반문하거나 모니터를 꺼버리시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수 로그 함수는 y는 x의 대칭인 역함수 관계일 때가 있어요. 밑이 같으면. 그래서 y는 x의 대칭으로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려면 얘 y는 x 플러스 3을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또는 x축으로 3만큼 이동해서 y는 x의 대칭이 되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었으니까 여러분들은 x축으로 3만큼 또 대칭 이동해 보세요. 그래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본다면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문제 이미 정해졌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설 모의고사가 수능에 똑같이 나오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함수 fx는 3분의 1 x(x-3의 제곱). 3차 함수가 다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2차 함수는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식이 주어졌는데 이 식은 인수분해하면 fx는 t이거나 아니면 gx는 t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0에서 지나고 3에서 접하는 그래프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 여기는 1,3분의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그러면은 fx는 t 지금 만나는 점의 개수인데 그 ht가 지금 불연속을 다루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얘는 지금 0과 3분의 4에서 불연속이에요. 얘는 t는 단독으로 있다면 0과 3분의 4에서 불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 불연속이 되냐면 꼭지점에서 불연속이 돼요. 이렇게.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 가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데 0과 18에서 불연속이래요. 그럼 이걸 읽으면 그러면 3분의 4에서는 왜 불연속이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도대체 이 3분의 4 라인에서는 왜 불연속이 안 될까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시면 3분의 4보다 작을 때는 2개에서 생기고요. 3분의 4일 때는 3개에서 생기고요. 3분의 4에서 전보다는 3개를 만나고요. 여기서 2개를 만나고요. 여기서 1개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2차 함수를 어떻게 그려야지 될까요? 2차 함수를 어떻게 그리면 지금 3분의 4에서 연속이 되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이 3분의 4 꼭지점 위에서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는 이 통합이 되면은 여기서 0개, 여기서 1개, 여기서 2개가 되니까 0개와 3개를 더하면 3개가 되고 1개와 2개를 더하면 3개가 되고 2개와 1개를 더하면 3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래프의 꼭지점은 3분의 4가 y좌표가 돼야겠구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18이 문제인 거죠. 그럼 18은 왜 불연속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18에서 불연속인 이유는 이게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게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여기서 만나게 돼요. 그럼 만나게 됐을 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 전에서는 지금 몇 개를 갖냐면 3개를 갖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교점 부분에서 2개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fx와 gx는 교점이 생기는데 이 교점에 y좌표가 18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x좌표가 궁금한 거죠. 왜냐면은 저는 이제 거의 다 구해서 이 x좌표만 구하면 이제 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려면 나를 읽어보시면 이상한 숫자가 써 있어요. x가 6 이하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지금 교점에 x좌표에 완전히 꽂혀 있는데 여기 3 오른쪽에 지금 만난다는 것도 거의 확실한데 x가 6 이하니까 혹시 여기가 6,18?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검증을 해보면 됩니다. 자, 얘를 넘겨볼게요. 여기에서 다 6m을 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m-6x 플러스 18 이게 fx보다 크거나 같고 gx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얘가 뭘 뜻하냐면 6,18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근데 이 직선이 fx보다는 크거나 같고 gx보다는 작거나 같더래요. 접선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누구나.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쏜 거예요. 그랬을 때 fx 3차 함수보다는 지금 이 접선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보다는 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 그릴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기 접하는 선으로 그어서 이렇게 갖게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얘가 변곡점이 몇이죠? 얘 변곡점? 얘 변곡점 2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나니까 세 점의 교점의 합이 6이 돼야 돼요. 변곡점의 3배. 근데 이미 여기 6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접점의 좌표는 0이고 여기를 이거 긋더라도 식을 구하지 않더라도 0,0에서 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제 지난 영상들 속에서 녹아 있거나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3차 함수와 직선의 세 교점의 x좌표 합은 항상 동일해요. 변곡점의 x좌표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6이니까 여기 00이 되면서 원점에서 그었을 때 접선이 6,18을 지난다. 0,0에서의 접선이 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m 값이 뭐가 되냐면 3이 돼요. 근데 얘는 여기에도 지금 접해야 되겠죠. 그래야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서 항상 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G3은 18이고 그 다음에 G'3이 6이 된다,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 0,0과 6,18이니까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는 3분의 4이다. 그러면 gx를 ax-b의 제곱 플러스 3분의 4라고 놓은 다음에 이 두 개의 식을 대입한다면 당연히 a,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a, b 값을 구하게 된다면 g-r도 구할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계산만 완료한다면 풀 수 있어서 여기서 잠깐 멈추고 계산을 마무리한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연속이 되는 부분을 3분의 4에서 왜 연속이 될 수 있는지와 18에서는 왜 그런 불연속을 갖는지를 캐치할 수 있다면 계산이 복잡한 것 빼고는 어렵지 않은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11월 대성 모의고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선택과목 미적분과 확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